안녕하세요. 11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1조 지난 시간에 복수수의 정의와 성질, 켤레 복수수를 살펴보고 확인 문제 1, 2, 3번까지 풀이했는데요. 51쪽 4번부터 다시 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등식을 만족하는 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등식을 만족한다. 그러고 나서 주어진 식을 보니까 a-1 플러스 2bi는 제로. 다시 말하면 등호를 놓고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니 주어진 것은 복소수의 상등,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죠. 따라서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a-1과 2bi라는 좌변에 있는 복소수랑 우변에 있는 복소수 그냥 0이네요. 0은 0 플러스 0i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갑니다. 좌변에 있는 실수 부분과 우변에 있는 실수 부분은 같아야 하고 좌변에 있는 허수 부분 2b랑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 0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제 식이 나오네요. a-1은 0이 되고 그러면 a는 1이죠. 그 다음에 2b는 0이 돼야 되니까 b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b의 값을 1번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3번부터 가볼까요? 3번 갑니다. 3번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복소수가 있는데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바바바바 켤레 복소수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좌변에 있는 복소수에 바가 드리워져 있으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생각했던 것을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1 i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바바바바바 맞아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바를 벗겨낸 것이고 우변은 그대로 b라고 두지 말고 b 플러스 0i라고 하게 되면 우리 켤레 복소수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눈에 좀 더 잘 보이겠죠. 따라서 좌변에 있는 실수 부분 우변에 있는 실수 부분 이 두 개가 같아야 하고 좌변에 있는 허수 부분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야 되죠.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이 같아야 하더라.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a 플러스 2가 b가 되어야 되고 그죠?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바로 0이 되어야 되니까 b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까? 따라서 3번 문제에 만족하는 a, b의 값을 구하여라. 복소수가 있을 때 켤레 복소수가 되어 있으면 켤레 복소수부터 구한 다음에 a, b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봅시다. 2번 문제. 좌변에 있는 복소수와 우변에 있는 복소수가 뭐였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 두 복소수가 같기 위해서는 각각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것을 식으로 한번 전개해보면 a 플러스 2b가 2가 돼야 될 것이고 2a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3a-b 허수 부분에 있는 i 앞에 있는 실수가 우변에 i 앞에 있는 실수 5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것을 연립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0이 되고 그죠? 그러면 a가 바로 2b가 된다는 거니까 a가 바로 2b가 된다니까 두 개를 연립하는데 요놈을 집어넣으면 a에 2b를 집어넣으면 6b-b는 5가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5b는 5네요. 그러면 b는 1이 되고 b가 1이 되면 b에다 1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맞습니까? 2번 문제 좀 좁아서 글씨가 그렇긴 한데 복소수 두 개가 같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하더라. 그 다음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좌변에 있는 복소수랑 우변에 있는 복소수랑 같았으면 좋겠다. 또 뭐가 보입니까? 봐봐. 맞아요. 7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랑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니까 7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는 7 마이너스 3i. 이제 빨리 되겠죠. 따라서 갑니다. 좌변에 있는 실수 부분과 우변에 있는 실수 부분이 같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좌변에 있는 허수 부분과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까지 포함해야 되죠. 따라서 주어진 걸 식을 적어보면 3 마이너스 a는 7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2는 그냥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서 4번 문제에서 등식이 만족하는 a, b의 값을 구하시오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에서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각각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도록 하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번 갑니다. 복소수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i제곱은 1이다. 이거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복소수 허수단위 i의 정의를 묻는 거죠. i는 만들어낸 거예요. 실수에서 할 수 없는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실수보다 더 큰 복소수에서 만들어낸 건데 i라는 것은 제곱하였을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틀렸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 다음 2번 2 마이너스 9i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봐봐. 맞아요. 위에 발을 거쳐서 뭐 하더라? 허수 부분의 숫자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뭘 바꿨어요? 허수 부분이 아니고 실수 부분의 부호를 바꿨죠. 따라서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다시 2-9i의 켤레 복소수는 뭐가 되더라? 2 플러스 9i가 되더라. 그 다음 3번 갑니다. 3-5i의 실수 부분은 3이고 예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5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해결하였고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I가 실수이면 갑니다. 임의의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가 되고 A 플러스 BI는 요 A와 B는 각각 실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어진 것이 실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얘가 실수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얘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된다? 앞에서 한 것처럼 B가 무엇이 되면 0이 되면 실수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A는요? A는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이 반드시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가 반드시 0이어야 되죠. 됐습니까? 실수라는 얘기는 A가 0이다 0이 아니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 B가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교과서 53쪽 새 단원 2 복소수의 사칙 연산 단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라는 임의의 복소수들에 대하여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번 직접 해보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연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단원을 통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생각 열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다음을 계산하여 보자. 3x 플러스 2, 5x 플러스 1. 두 개의 다항식을 뭐 하여라? 덧셈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합니까? 3x, 5x 끼리끼리 두 개를 더하니까 8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끼리끼리 더하니까 3이 되더라. 또 갑니다. 주어진 것의 다항식 7x 플러스 4와 2x 마이너스 10의 다항식을 연산하여라 라고 하면, 이번에는 뺄셈이죠. 그러면 괄호를 풀면 7x 플러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되니까, 이때 두 개의 동류항끼리 연산을 하게 되면 5x 플러스 14가 되죠. 그러면 다항식에서 덧셈 뺄셈을 배웠으니까 그 경험과 복소수에서의 사칙 연산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 여기에 이제 벌써 답을 주고 있죠. 복수수의 덧셈과 뺄셈은 허수 단위 i를 문자처럼 생각하여라. 됐습니까? 이게 여기서 핵심이죠. 허수 단위 i를 뭐처럼 생각해라? 문자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즉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 다음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연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덧셈 뺄셈은 i를 우리가 다항식에서 미지수 x처럼 여겨서 동류항끼리 연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박스에 보면 복소수의 덧셈과 뺄셈 연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A, B, C, D가 실수일 때 덧셈을 하여라, 복소수 두 개 덧셈하여라 라고 하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죠? 연산하면 되고, 또 갑니다. 복소수 두 개를 뺄셈하여라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뺄셈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여러분이 앞에서 다항식에서 덧셈 뺄셈 하였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산을 차근히 조심히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보기 한번 볼까요? 자, 2 플러스 i와 3 플러스 3 플러스 2i를 덧셈하여라. 그러면 2와 3을 더해 주고요. 그 다음 i와 2i를 더해 주고요. 따라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뺄셈을 할 때는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항상 알고 있지만 항상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뺄셈을 할 때 요 괄호 앞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 유의하여서 갑니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6, 4 빼기, 그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3i 더하기 i가 아니고 빼기 i가 되겠죠. 따라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지 우리 다시 문제 1번을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1번.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여기서는 차분하게 연산을 부호를 조심하여 전개해주면 되겠죠. 갑니다. 1번은 바로 해볼까요? 덧셈이니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4.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덧셈하시오. I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하려고 했는데 실수 부분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그냥 2라고 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뭐처럼 동류항처럼 다항식에 x가 있는 동류항처럼 i로 여겨서 i가 있는 것끼리 연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갑니다. 이제 복소수의 뺄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요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있는데 앞에 또 빼기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요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5i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또 갑니다. 4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끼리끼리 실수끼리 허수끼리 우리는 연산을 하더라. 자, 갈로를 한번 전개해 볼까요? 얘랑 얘랑 실수 부분 연산하면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됩니까? 허수 부분은 얘 허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i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루트 2i인데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빼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에 3 루트 2i가 되겠죠. 됐습니까?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2 루트 2i가 됩니다. 됐습니까? 연산을 하시오. 덧셈 뺄셈의 연산을 할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더라?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연산을 해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 옆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항식의 덧셈에서와 같이 복소수의 덧셈에서도 무엇이 성립한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연산을 함에 있어서 다항식의 덧셈에서 있었던 그러한 법칙이 복소수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산을 함에 있어서 편안하게 덧셈을 하여라 라고 하면 G1 더하기 G2는 G2 더하기 G1하고 같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할 때 편하게 자리를 바꿔줘도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결합법칙. 연산의 순서를 얘네 둘이 먼저 더하고 Z3를 더한 거랑 그 다음에 뒤에 거 먼저 2개 더하고 이렇게 더한 거랑 그 결과는 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지금 문제 1번에서 경우는 그냥 간단한 연산이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없이도 충분히 연산이 되었지만 나중에 복잡한 경우에는 다항식에서 성립하였던 이러한 연산 성질들이 그대로 성립하니까 여러분이 연산법칙까지 자유롭게 어디서 했던 것처럼 다항식에서 했던 것처럼 연산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54쪽 한번 넘겨볼까요? 자, 덧셈 뺄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곱셈 나눗셈을 하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복소수의 곱셈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곱셈을 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열심히 다항식의 곱셈에서와 같이 분배 법칙을 사용하여 전개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을 조심하냐면 곱셈 법칙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를 하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i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놈을 무엇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마이너스 1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i 밑에 내용 복소수의 곱셈을 하여라 라고 하였을 때 복소수 하나 복소수 2개를 모아여라 곱하기 하여라 라고 하면 열심히 전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이렇게 전개하면 AC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하면 ADI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BCI 그 다음 이렇게 전개하면 그 다음에 BDI 제곱.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바꿔줘라. 전개하다 보면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으니까 i 전개하다 보면 i 제곱이 나오겠죠 반드시. 그래서 이 i 제곱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라고 바꾸게 되면 이때 플러스 BDI 제곱을 이놈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BD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얘는 실수네요. AC. 얘는 I가 있네요. 얘도 I가 있고 얘는 실수네요. 그래서 AC와 BD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AC 마이너스 BD를 이렇게 묶으면 되고 얘가 바로 실수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I로 묶어버리면 AD 플러스 BCI라고 이렇게 얘가 또 허수 부분이 되겠죠. 얘가 허수 부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곱셈을 하여라. 뭐한다? 분배 법칙. 곱셈, 다항식의 곱셈하고 똑같이 분배 법칙을 써서 열심히 전개하다 보면 여기 있는 i와 여기 있는 i가 충돌해서 i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앞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또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항식의 곱셈에서와 같이 복소수의 곱셈에서도 무엇이 성립하더라? 이와 같은 법칙이 성립하더라. 쌤, 법칙 생각납니까? 곱셈에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도 성립하더라? 복소수에서도 성립하더라. 그래서 보면 G1, G2는 G2, G1이 되더라. 그 다음에 곱셈에서도 뭐 하더라? 연산의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 등호가 성립하더라. 그 다음에 두 개의 덧셈에 대하여 G1을 곱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전개하는 거와 같아지더라. 됐습니까? 다항식의 곱셈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곱셈에서도 연산법칙을 편하게 써도 되더라. 뭐만 조심하면 된다. i제곱이 나오면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것만 맞들이지 않으면 되겠죠. 따라서 보기를 보면 2 플러스 3i, 1 마이너스 2i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하여라. 그러면 전개합니다. 2,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4i, 전개합니다. 3i. 이렇게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6i 제곱이죠. 그러면 i제곱이 나왔죠? i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1로 바꿔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과 곱하니까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 이때 이 두 개는 얘와 얘는 무엇이 되고 얘가 실수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y 플러스 3y는 허수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 다음 바로 밑에 문제 2번을 이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문제 2번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복소수의 개념이 생소할 뿐이지 복소수의 연산은 다항식의 연산과 마찬가지더라 라는 점만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갑니다. 1번. 이때 3 플러스 4i라는 복소수의 i를 곱하여라.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3i가 되고 또 분배를 하게 되면 4i의 제곱이죠. 항상 뭘 조심하라 했어요? i제곱이 나오면 허수단위 i는 뭐를 i라고 했어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바로 정의 그대로인 거죠. 따라서 이걸 연산하면 3i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부터 해볼까요?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만히 보니까 이건 또 어떤 식이에요? 복소수 하나와 또 다른 복소수 하나 두 개를 모아여라. 곱하기 하여라. 자, 그러면 차근히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i 플러스 10. 그 다음 얘를 또 이렇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5i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5i 됐습니까? 뭐가 보여요? i제곱이 보여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연산을 하면 요거 두 개가 바로 뭐가 됩니까? 실수 부분이 되죠. 10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허수 부분 묶어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5i가 되니까 요놈은 5 마이너스 27i가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 2번에 3번 하였고 그 다음 문제 2번에 2번 해볼까요? 2번 갑니다.
마찬가지 또 복소수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하여라. 뭐 할까? 전개 한번 해볼까요? 1을 먼저 전개하고 그 다음에 i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니까 주어진 것은 갑니다. 1 마이너스 2i 그리고 i를 전개하니까 플러스 i 마이너스 2i 제곱. 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i 제곱은 얼마라고요? 허수 단위 i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i끼리 묶어라. 마이너스 2i 플러스 i를 하게 되면 요거는 3 마이너스 i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4번 갑니다. 4번. 선생님 4번 문제도 복소수 곱하기 복소수예요. 열심히 전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나온 복소수 두 개가 특이한 점이 보이죠.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이때 앞에 있는 복소수를 갖다가 z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복소수 2-3a는 뭐가 됩니까? z마가 되는 거죠. 즉, 이 두 개의 복소수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켤레 복소수인 게 눈에 보이나요? 따라서 켤레 복소수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가 되니까 이때 켤레 복소수의 곱을 하여라 라고 했으면 이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 의하여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된다라는 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 켤레 복소수의 곱은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가 되니까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맞아요. 마이너스 3i의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 2, 4가 될 것이고 9i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이때 주어진 연산의 답은 13이라고 얻을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켤레 복소수의 곱은 조금 연산을 그냥 일일이 전개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 있는 형태와 유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4번 문제가 조금 유의미하겠죠. 됐어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 두 개를 곱했더니 이와 같은 곱셈 공식을 써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었더라.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제 코멘트를 한 가지 한 게 눈에 보이죠. 자, 문제 2번 옆에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해놨냐면 문제 2번 옆에 보면 서로 다른 켤레 복소수인 두 복소수의 곱은 항상 실수가 되더라. 그죠? 지금 방금 문제 몇 번 문제였어요? 지금 4번 문제죠.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를 연산하게 되면 이거는 답이 무엇이 되더라? 실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교과서에선 다루어 놓은. 자, 그럼 복소수의 나눗셈은 또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나눗셈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하여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방법은 여러분이 무리수에서 분모를 유리화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맞아요.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보면 설명을 보면 A C 플러스 DI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BI가 있으면 분모가 C 플러스 DI죠. 분모의 켤레 복소수니까 C 플러스 Di의 켤레 복소수는 C 마이너스 Di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C 마이너스 Di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는 이러한 연산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연산을 해주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하면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은 항상 실수가 된다. 바로 앞에 있는 문제 2번에 4번에서 그러한 내용을 살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모를 전개해보면 C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이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D제곱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 분자 전개합니다. A부터 전개를 하게 되면 AC 그 다음 마이너스 ADI 맞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전개를 또 BI를 전개하면 BCI 그 다음 마이너스 BDI 제곱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곱셈을 하면 I 제곱이 발생하는데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따라서 주어진 걸 정리하면 얘와 얘는 무엇이 되고 얘와 얘는 실수 부분이 되는데 마이너스 1과 요 마이너스가 상충이 되어서 뭐가 된다? AC 플러스 BD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 i가 있는 두 개의 항을 i로 묶어보니 마이너스 AD 플러스 BC인데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보기 좋아요? BC를 먼저 쓰고 그죠? BC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AD는 얘네들을 뒤에다 이렇게 써주는 게 보기가 좋죠. 그래서 한 번 더 쓰게 되면 분모 C제곱 플러스 D제곱인데 AC 마이너스 플러스 BD 그 다음 플러스 I로 묶어버리면 여기 오는 것은 BC 뭐가 된다? 마이너스 AD가 되더라. 그러면 이때 분자가 항이 너무 많으니까 분모 C제곱 D제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분수하나라. 그 다음 또 이렇게 분수하나랑 두 덩어리로 나눠도 되겠죠. 따라서 이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더 써보면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의 AC 플러스 BD라는 항과 그 다음 C제곱 플러스 D제곱 분의 그 다음에 BC 마이너스 AD의 I라는 항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죠. 됐습니까? 그냥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한 다음에 복소수의 곱셈을 하면 되더라. 그런데 이때 분모는 무엇이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의 곱은 무엇이 된다고 하더라. 깔끔한 실수가 된다라는 게 문제 2번에 4번에 있었던 내용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다시 교과서 돌아와서 이제 박스를 살펴보면 복소수의 나눗셈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곱하여 전개를 하면 복소수를 나눗셈 할 수 있더라 라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보기 2 플러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두 개의 복소수를 나눗셈 하여라 분수꼴로 나타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모 1 마이너스 I의
i의 켤레 복소수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켤레 복소수의 곱은 뭐가 된다? 1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이 되어서 이건 뭐가 돼요? 분모가 2가 되는 거죠. 즉 뭐가 되더라?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2와 요 놈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요거는 실수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얘랑 곱한 2i랑 그 다음에 얘랑 곱한 부분 2i, i 하니까 3i가 되어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i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 3번 다음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시오. 다음에 연산을 하여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연산 갑니다. 3 플러스 i분의 1이죠. 마찬가지로 이때 주어진 놈의 분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3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는 3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연산을 하면 분모는 켤레 복소수의 곱은 실수가 되더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죠? 그러면 3 마이너스 i가 되어서 이때 주어진 거는 9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이거는 10분의 3.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0분의 1i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a 플러스 bi 복소수의 기본꼴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을 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또 다음을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라. 뭐 하여라? 이때 주어진 이 분수를 무엇으로?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하여라는 얘기죠. 따라서 2-i의 켤레 복소수는 2 플러스 3i.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라. 똑같은 것을 분자 분모에 곱했을 때 그 분수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곱하여 연산을 하게 되면 갑니다. a제곱 b제곱이니까 2의 제곱 3i의 제곱에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분자 연산하면 요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한 것이 실수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6, 2, 3은 6, 그 다음에 3i의 제곱이 실수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되는 것은 이렇게 i 하나씩 있는 거, 그죠? 얘네 둘이랑 그 다음에 i 하나씩 있는 거, 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허수 부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9i, 요거 9i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i가 되니까 플러스 2i라고 하게 되면 연산 갑니다. 4, 그 다음에 9i 제곱이니까 플러스 9, 그러면 4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분자는 요게 뭐가 보여요? 또 i 제곱이 오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6 빼기 3은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i가 되죠. 그러면 갑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13분의 3 플러스 13분의 11i.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시오. 복소수의 스탠다드 폼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을 때 문제 3번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오늘은 복소수의 4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었다. 크게 다른 점은 없었고 다항식의 연산과 유사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특이했던 점은 복소수의 나눗셈에서는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56쪽에 1번 확인 문제 1번을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도록 하세요. 어디 부분이냐면 다시 56쪽에
확인 문제. 확인 문제 1번. 강의는 마치지만 56쪽의 1번 문제 다음 사칙 연산을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를 하고 여러분은 이 강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의가 끝나면 댓글 다는 거, 출첵 댓글 다는 것까지 잊지 말고 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